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대해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를 겨냥해 정부 합동수사단까지 출범했는데요. 노정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생중계 시간 대부분을 노동조합 비판에 썼습니다. 노조 회계 자료 제출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도 사실상 재정 지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자체 회계 자료까지 다 정부에 낼 근거가 없다는 양대 노총의 반박을 의식한 논리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선 기득권, 폭력, 불법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폭력이라는 뜻에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썼고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단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또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전략을 노동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노동계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작업에 대한 웃돈, 원래비를 요구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노조 전임비와 채용 강요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원래비를 지급하는 건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원래비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추가 작업이나 가웬일을 부탁하면서 주는 웃돈입니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가운데 60% 가까이가 원래비 지급이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234억 원을 받은 걸로 집계됐는데 한 기사는 월 평균 1,670만 원꼴로 1년에 2억 1천만 원을 넘게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차 세운다고 조금 게 줬죠. 안 주면 협박하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부담이 되죠. 뜯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국토부는 이런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데 건설 노조가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채용 강요와 불법 점거, 공사 방해, 태업, 노조 전임비, 그리고 타워크레인 원래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의 확대, 또 맞춤형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같이 제도적인 보완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타워크레인 원래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는 최대 1년까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고 더 나아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또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원래비 수수 등에 대해 형법상 강요와 협박, 공갈죄를 적용하고 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에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전쟁 이후 첫 국정연설에 나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 군축 조약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이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명화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에 나섰습니다. 푸틴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Н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хотят нанести и лезут на наши ядерные объекты. В этой связи вынужден заявить сегодня о том, что Россия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 свое участие в договоре 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вооружениях. 또 유럽에서 대리전을 촉발하고 경쟁국 제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방 엘리트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침공 전부터 서방과 무기 공급을 논의했고 전쟁을 억제하려고 한 건 오히려 러시아였다며 침공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Поставляли оружие. И хочу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еще до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е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Киева с Западом о поставках на Украину и систем ПВО, и боевых самолетов, и другой тяжелой техники. 어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서방 세계의 결집에 나서자 푸틴 대통령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강하게 맞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그들을 쫓아내고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끼리 부부로 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남성 부부가 자신들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법정 싸움을 벌여왔는데 2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신랑 소성욱 씨, 그리고 또 신랑 김용민 씨. 둘은 4년 전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 씨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성부부라는 걸 알게 된 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습니다. 김 씨 부부는 자신들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에 항소심 법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을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화된 결합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1심은 이에 따라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건강보험공단 조치가 차별은 아닌지 더 따졌습니다. 동성 간 결합도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란 점에서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주를 당할 것도 아니고 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특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언젠가 모두 폐지될 거라며 사회보장제도 등 공적 영역에서 더 이상 차별이 설 자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일 수 있고 이건 틀리거나 잘못된 일이 아닌 만큼 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어디에도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을 막겠다며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어제 오전. 민생회의를 주재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될 국가 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어디에도 돈 받은 얘기가 없다며 무리한 언론 플레이로 자신을 음해한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자율투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인 로펌으로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는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